짱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한 종목은 먼저 자동차 섹터가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동차 섹터에 강한 이유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일본의 승용차 철수 11년 만에 다시 이제 현대차가 이제 일본 진출을 한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일본은 친환경 자동차의 어떤 선도자적인 입지를 가졌던 나라인데, 이런 일본에도 이 우리나라의 수소 전기차가 진출한다는 내용에 따라서 오늘 현대차와 이 자동차 섹터가 강세를 보여줬던 것 같고요.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고 이 현대차에 대한 리밸류에이션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현대차의 차트는 굉장히 좋은 차트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자동차 테마가 돌 때 전기차, 수소차,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리고 부품이 도는데 오늘 이 모든 종목들이 다 올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차의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새로운 추세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현대차가 차트적으로 만약에 꺾인다든지 아니면은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서 당연히 더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단기 조정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단기 꼭지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끝물은 아니다. 이게 끝은 아니다. 새로운 추세를 위해서 가는 것이고, 다만 좀 애매한 종목들은 단기 꼭지에 조심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애매한 종목들이라는 것은 자율주행 테마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요. 물론 제가 저번에 자율주행 테마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테마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 테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매집을 하셨더라면 오늘 슈팅이 나오고 내일 더 추가적인 슈팅이 나왔을 땐 털고 나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율주행이라는 시장이 개화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물론 지금 아주 낮은 레벨의 자율주행은 되지만 결국은 고차원적인 자율주행이 실제 자율주행의 개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10년 이상 걸리는 난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은 이런 종목들을 추세적으로 들고 가긴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급등일보에서 나왔던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이런 종목들은 부품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품주들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대차가 오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더 강합니다. 왜냐? 현대차가 왜 올라갈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물어봤을 때 현대차가 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실적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 우리나라의 현대차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달라지기 때문이고요. 그렇다면은 그 밑에 딸려있는 부속 업체들도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공업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임레스트라든지 헤드레스트, 그리고 시트를 만드는 업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자동차가 전기차든 수소차든 가솔린차든 어떤 차종을 불문하고 다 들어가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이 과거 거의 8개월간의 고점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새로운 박스권으로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조금 더 슈팅이 나온 다음에 조정을 좀 거치고 추가 슈팅이나 또는 조정을 받겠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테마주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전기, 수소, 부품주까지는 괜찮은데 보유주행 테마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하셔라. 단기 꼭지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보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보락 사실 이거 꼭지에 물리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이게 시초에 높게 떠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낮게 떠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 빠진 거기 때문에 물리신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락을 보면서 느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보락이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우리가 보락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갈등, 이번에 의약품 전쟁이라는 내용으로서 올라갔죠. 그래서 중국산의 항생제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까 이걸로 갖다가 싸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미중 분쟁 테마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제가 명확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답해 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미중 분쟁 테마주가 강하게 움직이는 장은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보통 미중 분쟁이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시장이 추세적으로 빠져야 되고 또 그런 이슈가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랄까요, 과열로 인한 조정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좀 명분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중 분쟁의 명분으로서 시장을 조정하지 않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세게 가지는 못했던 이유겠고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미중 분쟁주들은 아직도 유효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장급 종목들에 대해서는 꼭 한 주라도 보초병을 세워 두셔야 되겠고요. 뭐 대장주라고 하면은 뭐 항생제 테마로는 뭐 보락이나 또 하이텍팜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또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유니온이죠. 유니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오랫동안 차트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렸던 뭐 태경 케미컬 이런 것도 뭐 차트는 나쁘지 않고요. 또 샘표식품 이런 것들, 샘표식품도 차트 이쁘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또 빅텍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많이 올라서 이 종목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미중 분쟁이 이번에 남중국해까지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남중국해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빅텍은 여전히 이제 강한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한 주라도 보초병을 세워 두셔야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중 분쟁주는 단기 테마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조정의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이 가지 않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만약에 이 조정의 명분이 미중이라고 해도 미중이었다고 하면 급등을 나왔을 자리들에 있고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틱톡 같은 경우에도 틱톡 매각 이슈가 결국은 안 판다잖아요. 중국이 못하겠다, 내가 기술 이거 열심히 키워놨는데 너네들한테 공짜로 못 주겠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미중끼리는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대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는 좀 유화하게 가지 않는가라고, 또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미국이 두 개의 싸움을 할 수는 없죠. 코로나와의 싸움과 또 중국과의 싸움,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금 뭐랄까요, 코로나가 다 잡았으면은 중국을 때리긴 하면 될 텐데 지금 코로나 자체도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선을 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코로나를 아예 그냥 잡아서 민주당한테 할 말을 얻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코로나를 그냥 무시하고 중국을 때리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둘 텐데 지금 사실 뭐 중국 때린다고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약간 쉬고 있는 타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 이런 분쟁 이슈들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테마는 끝나지 않은 테마고요. 오히려 저는 대선 직후가 더 중요합니다. 대선 직후에 트럼프가 재당선된다면 또 코로나 이때쯤 뭐 대선 직후면 12월 달이겠죠. 그렇다면 뭐 백신 이슈가 어느 정도 또 해결이 돼서 뭐 코로나가 뭐 어느 정도 이슈가 잠잠해진다 했을 땐 트럼프 재선이 된다면 다시 한번 미중 분쟁에 대한 이슈가 나올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민주당의 이 바이든 후보가 뽑힌다고 한들 결국은 얘네들도 똑같아요. 예. 여기 뭐 뉴스에 워낙 많이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보시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자의 참모들은 중국이 파괴적 경쟁자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평가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뽑히든 바이든이 뽑히든 대선이라는 어떤 큰 어떤 이벤트가 끝나고 난다면 다시 한번 미중 분쟁에 대한 이슈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은 그때는 지금 대선이라는 이슈 때문에 이런 어떤 테마들이 지금은 숨을 죽이고 있겠지만 그때 간다면 뭐 한 12월 달 또는 다음 뭐 내년 뭐 한 2, 3월 달이겠죠. 그때쯤 된다면 당연히 지금 이 종목들은 지금에 있던 자리들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다만 보락 같은 경우 또 이런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온 종목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합니다.
조정은 필요하겠고요. 물론 보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급등일보를 통해서 이 아이가 가진 실제 제일 좋은 이슈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뉴스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답변 드리진 않겠고, 다만 이 보락을 미중 분쟁주로 한다 하고 계신다면, 만약에 급락이 나오고 또 조정이 세게 들어간다면 이런 컨셉을 생각을 해보시고, 아 이거는 누가 뽑혀도 결국은 다시 가겠구나 라는 이슈가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고 다시 매집을 하실 어떤 체크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오늘 강세 테마와 또 오늘 조정받는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뭐 간단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워낙 시장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흐름을 인지를 하셔야지만 잦은 손절을 안 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급등TV 빵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